네, 21번 문제 볼게요. 우선 첫 문장, 자, 하나입니다. 가장 어렵고, 그리고 동시에 영감을 주는 측면들 중에 하나인데, 뭐에, 아이들을 위해 번역을 하는 측면들 중에 하나는, 바로, 포텐셜, 잠재력이에요. 뭐에 대한 잠재력? 이러한 창의성에 대한 잠재력입니다. 자,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 사람이 아이다움, 아이의 텍스트의 아이다움에서 나오는 이런 창의성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자면, 특징인데, 아이 같은 특징, 뭐, 역동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이제 불안정한 이런 특징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잠재성, 창의성에 대한 잠재성이래요. 첫 문장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핵심 개념만 남기고 나머지 버리시면 돼요. 우선 주어 자리에서 키워드 하나 잡으시면은 뭐예요? 그쵸? 아이들을 위해 번역을 할 때 나오는 하나의 측면이 자, 그 다음 is 뒤에서 키워드 하나만 더 잡으면 바로 창의성이다. 창의성에 대한 잠재력이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번역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자, 이럴 때 생기는 특징이 바로 창의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 창의성을 다른 말로 하자면 좀 더 아이다운 특징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어서 보면 이런 불안정한 특징들은 유년 시절에 홀린데일이 인용하는 이런 특징들은 뭘 요구하냐면 작가나 번역가로 하여금 가지도록 요구합니다. 뭐를요? 이해를 가지도록 하는데 뭐에 대한 이해? 언어의 신선함에 대한 이해를 가지도록 한대요. 그것도 아이의 눈과 귀에 맞춰서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보면은 자, 여기서 역시 키워드 먼저 잡아주세요. 이런 불안정한 유년 시절의 특징, 불안정한 특징. 자, 이게 보다 번역가로 하여금 언어의 신선함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래서 자, 요거 앞에 나온 내용하고 연관지어서 보자면은 이 언어의 신선함, 창의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번역하는 사람은 자, 앞에 나온 내용 이어서 아이에 대한 번역, 아동문학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런 언어의 신선함이라든지 창의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뒤에 덧붙이는 내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아이의 affective, 애정어린 관심, 그리고 언어적, 극적인 놀이요. 유년 시절에 이런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고, 자, 예시가 나옵니다. translating sound, 소리를 번역을 하는 건데요. whether, 여기서부터 이제 컴마 여기 끝까지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눈으로만 가볍게 읽으셔도 되고, 주어는 이렇게 소리를 번역한다는 것은, 자, 뭘 요구하냐면 상상력이 있는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소리를 번역을 할 때 상상력이 필요하다. 자, 요거 앞에 나온 언어의 신선함, 창의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as부터 여기까지도 그냥 가볍게만 읽으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그러한 다면적인 창의성이라는 것이 가끔씩 아이들의 문학을 어디에 두냐면 forefront, 앞쪽에 둡니다. 상상력이 있는 실험의 앞쪽에 둡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항상 자, 이러한 창의성, 즉 앞에 나온 아동문학을 번역할 때 생기는 창의성이 즉 아동문학이라는 분야를 상상력이 풍부한 실험 영역에 두게 한다라는 거였었고 자, 다 읽고 나서 마지막 머릿속의 키워드는 아동문학의 창의성을 필요로 한다라는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선택지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나머지 선택지 왜 아닌지 보겠습니다. 자, 의성어가 창의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 없었고. 자, 아이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런 내용 없었죠.
3번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번역할 수 있어야 된다. 자, 5번은 언어 발달에 도움. 자, 요 내용 없었습니다. 22번 봐볼게요. 우선 첫 문장 보시면, 자, 진화적인 관점에서 두려움이라는 게 기여해 왔는데, 어디에 기여해 왔어요? 두 가지에 다 기여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고, 변화를 제한하는 것에 기여해 왔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여기서 to는 앞에 있는 이 to랑 반복을 넣으면서, 종을 보존하는 것에도 기여해 왔어요. 자, 첫 문장의 키워드는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뭐 했다? 변화를 키우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해왔고, 하나 더 해서 종을 보존해왔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 잡고 맥락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생존상의 욕구입니다. 것처럼 안정성이 그러는 것처럼 which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자연의 힘이에요. 뭘 제한하는? 바로 변화의 능력을 제한하는 힘이 안정성입니다. 자, 일단 됐고 우리는 두려워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두려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생존의 욕구다. 그래서 앞에 있는 두려움을 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패턴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last라는 접속사는 뒤에 있는 주어가 동사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 속에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필요한데, 자, 지금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중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감 필요하지. 근데 이 안정감이 있으면 이거 어려워. 자, 뭐가 어렵죠? entrenched, 굳어버린 행동을 버리는 게 어려워. 오히려 있으면은 안정성이 우리를 고착화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도 못 버리게 하는데요. 더 이상 쓸모 있지가 않고 건설적이거나 건강을 만드는 게 아닌데도 이거 못 버리게 한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안정성이라는 게 오히려 부정적인 개념이지. 두려움이라는 것은 너가 keep 여기서는 from이 나오기 때문에 막다란 뜻이 되면서 변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언제 당신이 risk a step 위험을 감수하다 이런 뜻인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을 때요. 미지의 영역이요. 자, 요거 일단 핵심 먼저 잡아주면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어떨 때가 있어요? 변화를 못할 때가 있어요. 자, 앞에 나온 변화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뭐 하기로 선택하지 않아요? 만족을 주지 않는 일을 그만두기로 선택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미 실패한 관계를 떠나기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화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미지의 것을 뭐보다 더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반면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또한 변화를 부추길 수도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예를 들면 일찍 죽는 것 같은 혹은 당신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고 요거 이제 마지막 문장은 조금 세게 말하긴 했는데 마지막에서는 핵심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변화를 또한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첫 문장에 나왔던 두려움이라는 게 이런 두 가지 특성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변화를 제한하기도 하고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자, 이 내용 담은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보시면 두려움의 부정적인 역할, 즉 부정적인 역할만 쓰고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변화를 부추기기도 한다. 썼고 자, 2번은 효과적인 전략들,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안정감을 유지하는 방법 안 나왔습니다. 3번 두려움과 이것의 이중적 기능 두 가지가 잘 설명이 되고 있었고 특히 변화와 관련해서 설명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었지. 4번 필요성, 두려움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 없었고요. 자, 5번 두려움을 마주하는 방법.
삶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 질문은 두려움을 어떻게 마주해야 되는지 자 설명하지 않고 양면성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23번 봐볼게요. 자, 전략적인 비전이라는 것은 has little value. 거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 조직에게. 전략적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 회사 이렇게 나아갈 거다. 이런 전략을 말하는데, 자, 이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뭐 하지 않으면 이것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면요. 어디까지? 저기 라인을 따라서 더 낮은 수준의 매니저와 직원들에게 이르기까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키워드 전략 비전이라는 것은 자, 뭐 해야 함? 자, 그래서 힌트는 unless라는 표현은 뭐뭐 하지 않으면 이란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이거 해야 함.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되지 않으면 가치 없어. 라는 건 이렇게 되어야 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전략적인 비전은 전달되어줘야 된다. 저기 일단 직원들에게까지 전달되어져야 가치를 가진다. 요거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거 어려울 건데 비전 스테이트멘트 이른바 이제 앞에 나온 전략적 비전이라는 게 지시를 제공하는 게 어려울 겁니다. 의사결정자들에게요. 그리고요, energize 뭐 하는 게 또 어렵냐면요. 직원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게 또 어려워요. 뭘 향해서 장기적인 전략적 의도를 달성하는 걸 향해서요. 한마디로 하면 이거 어려워. 그치? 이거 하지 않으면 자, 여기서도 자, 간접적으로 뭐 해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이 직원들이 알고 있지 않으면 비전에 대해서 observe는 관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준수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지키다, 따르다. 이 관리에 헌신, 그 비전에 대한 헌신을 아이고, 이건 준수하다보다는 직접 관찰하다가 맞겠네. 관리부서가 직접 이 비전에 따라 헌신하는 걸 관찰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런 가치가 없다. 좀 어렵다. 비전이 아무리 좋아도 요거 방향을 제시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어디서 찾으셔야 되냐면 업리스 뒤에서 찾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게 아무리 좋아도 직원들이 그 비전을 직접 보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 관리자들이 이걸 따르는 걸 직접 관찰을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자, 이거 앞에 나온 내용하고 관련성을 찾아보자면, 결국에는 이게 직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줘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걸 직접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이 되어야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전달하는 건데요. 비전을 조직의 멤버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거의 항상 의미합니다. 자, 뭘 의미하냐면, 스토리, 두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가고 있는지를 글쓰기에 두는 거다라는 건 글로써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스테이트멘트, 이러한 말을 조직 전체에 distributing, 나눠주는 거. 그리고 having. have는 시키다, 만들다 이런 뜻이죠. 네,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비전을 설명하게끔 그리고 그것의 정당성을 설명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요. 네. 그래서 일단 문장이 길기 때문에 주어부터 정확하게 잡으세요. 자, 비전을 전달한다라는 건 이런 거를 글로 쓰고 이거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그리고 직접 임원들이 나서서 설명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전달한다고 해. 그래서 자, 한 문장에 이어서 전략적 비전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이걸 계속 덧붙이고 있어요. 한 문장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이거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여기서는 뭐 글로 써야 된다. 직접 가서 설명해 줘야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적으로 임원들은 제시해야 되는데 그들의 비전을 회사에 제시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게 reaches out, 도달하다 이런 뜻이죠. 사람들의 관심에 도달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식으로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계속해서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된다. 확실하게 전달해야 된다. 자, 이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전략적 비전이란 엄청난 동기적 가치를 가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설득력 있게 비전을 전달하게 되면 이게 사람들한테 동기를 부여하는 옳은 효과가 있다. 거고요. 같은 이유로다가 뭐랑 같은 이유? 석공이 영감을 얻는 것처럼요. 뭐 함으로써 엄청난 성당을 지음으로써요. 여러 세기 동안에. 네, 그래서 비유를 잠깐 해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전략적 비전이 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돼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균형 담고 있는 선택지 1번 무엇이 전략적 비전을 성공하게 만드는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이렇게 답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목으로 적절했고, 자, 2번 왜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는 게 어려운가? 이 질문은 뭔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 아니었어요. 3번 미래를 만들기. 혁신적인 리더십 훈련. 자, 이 질문은 리더십 훈련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4번 효과적인 의사결정 과정, 조직에서. 자, 이 질문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었나 생각해보면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라 전략적 비전을 전달하는 걸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5번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건데요. 조직의 발전을 통해서, 자, 조직의 발전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 비전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한다. 뭐 해야 되겠죠? 29번 문장 보겠습니다. 자, ABC 안의 문맥에 알맞은 낱말로 적절한 것은 최근 들어서 이제 평가원에서도 6월 모의고사에 이런 선택형 어휘 문제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선택형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당신은 민주주의라는 걸 가질 수 없는데요. 자, if 만약 당신이 이야기할 수 없다면요. 당신의 이웃과 함께 뭐에 대해서 mutual interest, 상호의 이익이나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으면 민주주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돌려 말하면 이 민주주의라는 건 자유롭게 이웃과 여러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고, 자, 이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네. 비슷한 결론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 결론이 되겠죠? 자, 그는 was prescient, 선견 지명이 있었는데 뭐 하는 데 있어서 위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자, 뭐의 위험? 바로 집중된 힘이냐 제한된 힘이냐. whether 그게 회사에서건 정치 리더에서건 배타적 정치 기관에서건요. 자, 이 사람이 걱정했던 문제는 뭐였었냐라는 건, 자,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다라고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이 이 사람에게 걱정을 끼쳤겠죠.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개념, 자, 집중된 힘이죠, 그것은. 그래서 A에는 concentrated가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 직접적인 시민의 개입이 무엇이었냐면 만들었던 건데요. American Revolution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give, 자, being made랑 병렬 구조되면서 새로운 이 공화국에게 vitality 하면은 활력이란 뜻이에요. 활력을 제공해 주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은 즉 권력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분산된 이런 민주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문명이 발전했다라는 거였었지. 자, 이러한 개입이 없이는 공화국은 아마 죽을 겁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개입과 참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는 뭐에 대한 필요성을 보았냐면
국가가 blended, 섞이는 것의 필요성이냐, subdivided, 나뉘어지는 것의 필요성을 보았냐라는 건데, was라는 건 뒤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 단위인데요. 정말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모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직접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단위가 was라는 건데요. 그는 바로 이 was라는 단위로 국가가 섞이냐 나뉘냐. 여기서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 네, 그렇죠. subdivided. 이렇게 나뉘어져야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대표인들입니다. 각각의 워드. 아마인지 워드는 작은 지역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작은 지역구의 대표인들이 이 수도에서 would have to be 뭐 해야 할 거냐면 저항을 해야 되냐, 반응을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시민들에게 저항을 해야 될까요? 반응을 해야 될까요? 자, 지금 핵심 관통하는 맥락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시민들에게 반응을 해줘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조직된 시민들에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 되면서 요리용 다문 선택지로 2번에 있었습니다. 어휘 문제는 이렇게 중심을 잃지 않고 핵심 맥락을 잘 유지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11번 보겠습니다. 자, 자고 있는 어머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능력? identify, 확인하다 이런 뜻인데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정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맥락은 네, 엄마들은 어떤 능력이 있음?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네, 이것이 이런 결속을 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오랫동안 잊혀졌던 요소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핵심은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에만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결속을 시켜주는 요소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잘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게 그렇다라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지금은요 단지 한 명의 신생아만 있어요. 어떤 가족이나 아파트에서도요.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 능력을 테스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 요즘에는 이게 잊혀져 있다라는 내용이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왜 잊혀졌냐면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만 확인할 수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다 한 명만 나와가지고 아파트에서 교제니까 그쵸. 당연히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확인을 하는 것이고 여러 아이의 울음소리 중에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인지 확인하는 이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 볼 시간이 없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고대 부족에서는 사는 거요. 살면서. 이 작은 오두막에 살면서요. 작은 마을에 어머니는 뭐 할 수 있었을 거냐면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뭐를 어떠한 아이든지 우는 소리를 밤에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근데 그녀가 매번 일어나요. 그래서 every time 주어 동사 하면은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 이런 뜻인데 아이 중에 한 명이 먹을 걸 달라고 울 때마다 일어나게 된다면 그녀는 아마도 잠 한숨도 못 잘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그랬겠냐라는 거죠. 가정법 과오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번 아이가 올 때마다 일어나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이 올 때마다 일어나면 잠을 아예 못 자서 죽었겠죠. 이건 즉, 엄마에게는 어떤 능력이 사실 있음?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에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자, 이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진화 과정 동안에 그녀는 뭐 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었냐면, 오로지 깨어나도록 어디에만,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에만 반응해서
깨어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화 과정에서 얻은 능력이고, 이러한 빈칸이 여전히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이거 비록 지금 잘 사용되고 있진 않지만, 네,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요즘 아파트 환경에서는 이 능력이 사용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건 있다. 뭐가 있다?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에만 맞춰서 일어나는 능력. 자, 이 내용을 선택지에서 찾아본다면, 1번 affection의 애정이란 뜻이고요. 자, 애정이 물론 있어야 이럴 수 있겠지만 이 지문에 애정이라고 쓰여져 있진 않아요. 우리는 자, 어, 쓰여져 있는 내용을 모른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창의성은 전혀 상관없었고요. 사교성 아니죠? intolerance. intolerance는 참을 수 없음, 예민함 이런 아니 예민함이 아니라 참을 수 없음. 네. 그래서 무관용입니다. 무관용. 네. 못 참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분노나 화라는 개념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 질문은 네, 무관용이나 분노와 관련된 내용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sensitivity, 즉 여기 설명이 된 것처럼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에만 네, 그래서 특정한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에만 맞춰서 일어난다. 하는 건 민감성 네,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었었고 선택지 고를 때 중요한 건 지문에 써져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32번 보겠습니다. 자, 언제냐면요 사람들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할 때입니다. 어떤 상황이요? 특히 본질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할 때 어떤 경향이 있냐면 매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핵심은 통제가 안 되는 거. 통제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어서 그러므로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들이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제안하는 것은 나쁜 조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그렇죠.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통제를 자꾸 하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들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그들의 통제를 넘어서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에 나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은 이거 그냥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이와 유사하게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쉽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을 이거는 받아들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만 하면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조언일 수 있어요. 이제 앞에 나온 내용도 나쁜 조언을 설명을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결로다가 나쁜 조언을 설명을 해줍니다. 바뀔 수 있는 걸 이번엔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나쁜 조언이라는 거예요. 가끔씩 유일한 방법인데,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통제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해결책은 통제를 하는 거랍니다. 상황이 두 개가 나왔는데요. 통제가 안 되는 건 인정하자, 받아들이자. 라면 통제가 되고 바뀔 수 있는 건 통제하자. 라는 게 지금 두 가지 맥락으로 제시가 됐어요. 연구는 이 점을 보여주었는데 사람들이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기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통제하는 걸 실패할 때 그들이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불안 혹은 우울 같은 이 내용은 지금 왜 나왔을까요? 지금 통제를 못했을 때 불안이 오히려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이런 우울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처럼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면역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대이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뭐와 연관된 건 아니다. 통제와 연관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질문에 따르면 통제라는 것하고 건강이라는 거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 아닙니다. 왜요? 상황이 중요하거든요.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통제해야 되는 거고, 노란색에 나온 것처럼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통제를 안 해야 되는 거고, 통제를 무조건 한다거나 혹은 안 한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지냐, 나빠지냐, 자,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적의 건강을 위해서는 사람들은 장려되어줘야 됩니다. 통제를 어느 정도는 하도록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통제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통제와 관련해서 통제는 어느 정도 하는데 뭐 해야 된다. 이 질문에 따르면 두 가지 관점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통제를 하는 것도 좋은데 뭐 해야 된다. 통제 불가능한 건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 이게 건강을 위해 필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번 보시면 근데 yield to 뭐뭐에 굴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상황에 굴복해야 되는데요. 통제 안에 있는 상황. 지금 통제 안에 있는 상황, 아이고. 통제 안에 있는 상황이라는 건 무슨 상황? 통제가 가능한 상황인데, 통제가 가능한 상황은 굴복하는 게 아니라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이 완료했지. B 볼게요. 자, 근데 면역 반응을 무시해야 된대요. 그 내용은 안 나오네요. 꼭 한번 인정해야 됩니다. 어, 때를 인정해야 돼요.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한 때를. 그리고 우리가 찾고 있는 내용 맞죠? 그래서 3번이었고 4번 맞서 싸워야 됩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은 어떻게 하자는 게 핵심이었어요. 요거 인정하자, 받아들이자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맞서 싸우자. 그 부분 틀렸습니다. 5번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 상황을 정복하기 위해서. 통제 불가능한 건 정복하는 게 아니라 뭐죠? 인정하자 였어요. 그래서 질문의 두 가지의 맥락을 구분해서 읽어주셨어야 선택지에서 답이 보였을 것 같습니다. 3번 봐볼게요. 자, 이 많은 양의 정보가요. 작동기억에 저장된 정보가 구호화된다는 거예요. 첨가계 형태로. 특히 정보가 언어 기반일 때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정보라는 게 첨가계 형태로 저장이 되나 봅니다. 예시가 나오는데 성인들은 보게 되었어요. 6자리 글자의 연속체를 보게 되었고 with 명사 pp 각각의 글자들은 제시가 되었는데 시각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3초에서 4초 간격을 두고서요. 뭐 하자마자 마지막 글자, 자 지금 살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마지막 글자가 순서에 이 마지막 글자가 제시되어지자마자 참가자들은 이 모든 6자리 글자를 썼습니다. 그들이 봤죠. 뭐 하면서요? 어떤 글자든지 추측을 하면서요. 그들이 쉽게 떠올릴 수 없던 실험 상황이네요. 그죠? 6자리 글자를 하나씩 보고 나서 기억을 해서 쓰는데 사람들이 글자를 부정확하게 떠올렸을 때 글자들이 말했던 글자인데 같다고 말한 글자들은 뭐 할 가능성이 있었냐면 닮아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실제 자극을요. 또 어떤 측면에서 빈칸의 측면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보자면 이 실험은 결국 앞에 있는 첫 문장의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피실험자들이 봤다고 말한 글자, 쉽게 말해 그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글자는
어떤 자극과 닮아 있었느냐? 크게 보시면 청각의 형태, 청각적 정보와 관련이 돼 있는 내용이 와야 되겠죠? 아, 뒤에 예시가 한 번 더 나오면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네요. 자, F라는 글자는 기억이 되었는데요. 청각적으로 유사한 글자 S라는 글자로 131번 기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각적으로 비슷한 글자 P로는 14번 기억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들이 봤다고 말한 글자. F예요, S예요? S라는 글자가 됩니다. 즉, 그들이 기억하는 실제 글자라기보다는 봤다고 말한 글자는 S죠. 이게 청각적으로 유사한 정보로 저장이 되어 있더라. 뭐보다 시각적으로 유사한 글자보다. F는 이제 시각적으로는 P랑 오히려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S로 이렇게 기억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와 유사하게도 B라는 글자는 56번 B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X로는 5번밖에 기억이 되지 않았어요. 자, 유사한 내용의 사례라는 걸 보면 청각적으로 유사한 글자로 기억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선택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글자는 시각적으로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자, 여기서 시각이 아니라 청각과 관련된 내용이 알 되겠죠? 2번 어떻게 글자가 소리가 났는지 어떻게 보였는지 보다 이 내용은 이제 청각 정보를 이야기하는 고요. 시각 정보보다는 청각 정보로 기억이 더 많이 되었다. 라는 내용이 2번에 있었지. 3번은 어떻게 글자의 길이가 인식이 되었는지. 글자의 길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4번 어떻게 글자들이 순서가 잡혀 있었는지. 여기서는 글자들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글이 아니었고 9번 얼마나 자주 글자가 등장했는지. 자주라는 건 빈도를 말하는 건데 빈도가 아니라 청각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와야 되겠습니다. 34번 봐볼게요. even if 비록 이게 정확하긴 하대요. that 이하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express 표현하고 나타내는 건데요. 우리 생각을 언어에 넣어서 어, 나타낸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언어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게 맞긴 하대. 근데 이게 실수라는 겁니다. 뭐가 실수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실수예요. 바로 구조적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자, 뭐와 뭐 사이에 representing을 하는 것과 represent 되는 것. 말 굉장히 어렵고 자, 지금 첫 문장에서 멘붕이 살짝 왔습니다. 자, 일단 핵심은 이 문장이거든요. 구조적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는 건 실수야. 정리해보면 구조적 유사성이 없음 그런 뜻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도 화 와닿지 않지만 일단 써진 대로 이해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지금 나타내는 것을 하는 것, 나타내지는 것. 자, 지금 보시면 첫 문장에 두 가지 개념이 사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나타내는 것을 하는 것과 나타내지는 것.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초반에 대립되는 개념이 나오면 편가르기 하듯이 나눠서 읽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뒤에 읽어가면서 의미를 좀 더 만들어 보면요. 이 사람은요, 이 비유를 알려주는데요. 뭐와의 비유? 숫자의 표현하고의 비유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비유를 해주는 것 같은데, 숫자 9라는 건 12 빼기 3으로 나타내질 수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리아라는 말은 아니래요. 10이나 3, subtraction, 이 빼기 부호가 구성 요소다라는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숫자 9에. 이것도 그냥 읽고 이해하기 좀 어렵고 앞에 나온 관점으로 편을 나눠서 한번 읽어보시면 나타내는 것을 하는 것과 나타내지는 것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사실.
나타내고 있는 거 뭡니까? 12, 3 빼기죠. 나타내지는 것은 뭐예요? 숫자 9예요. 자, 이게 서로 구조가 같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알듯 말듯 아리송한데 일단 같은 맥락의 내용이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사실 그렇죠. 11 빼기 3으로 9라는 걸 표현할 수는 있지만 사실 3 빼기 11만 돼도 이건 9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구성 요소가 다 같다. 완전히 같다라고 할 수 없는 거지. 우리는 생각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언어적 표현을 비유 혹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모아요. 치약과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치약까지 등장을 하면서 개념이 조금 더 생소해집니다. compare A with B는 A와 B를 비교하다, 비유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 expression은 지금 보시면 따옴표가 있다는 걸 보시면 이 문맥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치약의 expression이에요. 큐브에서. 그래서 조금 더 의미를 넓게 확장시켜서 이해해 주시면 치약을 뭐 했다는 소리일까요? expression. 밖으로 밀어냄. 즉 치약을 짰다 이 소리예요. 이게 갑자기 뭔 생뚱맞은 소리냐. 치약과 치약을 짜낸 것. 이거랑 한번 또 비교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 나온 이 두 가지 개념으로 편을 나눠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대리아라는 점이요. 치약을 짜낸 것의 결과가 길고 얇은 원통 모양의 것이라는 점은 뭘 수반하진 않냐면, 즉 이걸 의미하진 않는데, 치약 자체가 길고 얇은 원형 모양이라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자, 요거 앞에 나온 개념으로 편을 나눠보세요. 자, 지금 나타내는 것과 나타내지는 것의 관점으로 편을 나눠보자면, 치약이 있고, 치약을 짜낸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나타내지는 것은 뭘까요? 그쵸. 치약이라는 본질적인 것을 말하죠. 이걸 나타낸 것, 밖으로 표현해낸 것이 뭐죠? 바로 원형의 얇은, 원통의 얇은, 그리고 긴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치약을 짜낸 것의 결과물이 이런 기다란 모양의 결과물이라고 해서 치약 자체가 이런 모양이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앞서 나온 개념이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유사하게 생각이라는 것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말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특정한 언어 구조를 가진 말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대리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부정어까지 들어있다 보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 자, 우리가 앞에서 읽은 내용에 반대되는 말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 뭐죠? 나타내는 것과 나타내지는 것. 이게 구조상 유사하지 않다. 인데 요거의 반대 개념, 구조가 서로 유사하다. 자, 이 내용이 지금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마저 한번 읽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내가 과일 바구니를 하나 보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해리야라고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사과 하나가 있네. 그리고 오렌지 하나가 바구니 속에 있네. 라고 생각한다고 해볼게요. 물체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물체들은 네, 과일과 바구니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하지만 뭐에 상응하는 건 없어요. and라는 그리고에 해당하는 생각과 상응하는 사물은 없습니다. 어디에? 실제 세계나 내 시각 세계. 즉, 이것도 나타내는 것과 나타내지는 것의 관점으로 읽어보자면 지금 나의 생각, 이 생각을 언어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some pieces of fruit and a board. 자, 이렇게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and가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나타냈을 때 이게 생각 자체랑 구조가 같은 건 아니다. 는 아주 어렵고 추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선택지에서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생각 자체가 그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잠깐만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와 같은 구조. 문장에서 그냥 넣었을 때 언어적 구조를 의미합니다. 즉, 생각이 특정한 언어적 구조, 생각을 나타낸 언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이것도 개념을 좀 구분해서 읽어보자면 나타내지는 것, 이걸 나타내는 것. 이게 서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데 1번은 우리가 찾고 있는 내용과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1번이 답이었어요. 네. 답으로 바로 반응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고 자, 대신 이거 뭐지? 자,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 2번은 언어적 분석, 생각의 언어적 분석은 가능성이 없다. 이 질문에 따르면은 생각이라는 것, 이거랑 이걸 언어로 표현한 게 워낙 다르다 보니까, 사실 구조가 같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언어적 분석을 한다는 게 가능성이 없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찾고 있는 내용은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주제를 반대로 설명하는 부분이어야 되거든요. 2번은 그래서 흐름과 반대가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마음속에 있는 언어는 논리적 구조를 빠뜨리고 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언어는 논리적 구조가 없다라는 건데, 이 질문은 논리적 구조, 논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4번, 생각과 그것의 언어적 표현은 distinct, 서로 뚜렷하게 다르다. 이거는 이제 이 글의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생각과 이걸 표현한 것은 서로 완전 다르다라는 내용이고, 우리는 이 주제 반대를 고르셔야 됩니다. 문장 구조상 생각과 다르다. 이것도 역시 뭡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내용하고 반대예요. 이게 주제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을 남겨주셨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정독을 하시면 다른 문제들은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문제였었고 틀린 친구들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35번은 여기 뒤에 3, 4, 5 세 문장을 좀 봐볼게요. 자, 항상 말하지만 5번 문장이 몇 번 문장하고 쌍을 이루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3번은 대부분의 이제 개발도상국의 정부들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제 관광을 부추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이제 부유한 국가의 관광객들이 보통 돈을 더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내용은 개발도상국의 정부들이 국제 관광을 부추기고 있다. 얘네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자, 이런 내용이었고 자, 4번 같은 경우 여기에 추가되는 내용이라고 나왔는데 it is 바로 행동입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의 행동 그리고 구조 그리고 관광산업 자체의 발달 이런 것들이 종종 부정적인 태도를 만들어낸대요. 호스트 커뮤니티 안에서 지금 이 문장은 앞에 있는 내용에 추가되는 내용은 일단 아니에요. 국제 관광을 부추겨야 된다. 얘네 돈을 더 많이 쓴다. 이 추가되는 내용이 아니라 부정적인 태도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관광객들의 행동이라든지 그렇죠? 관광 산업의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태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번 문장은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알려주는 건 대리아라는 점입니다. 주요한 구조상의 변화, 관광 산업 자체. 뭐가 아니라 캠페인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런 웰커밍 애티튜드, 환영의 태도를 만들기 위해서요. 지금 이 내용은 이제 앞에 나온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부정적인 태도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태도를 웰커밍 애티튜드로 바꾸려면은 구조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구조가 문제라는 내용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제 상황하고 해결책이 한 세트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몇 번이 3번이 무관한 문장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6번 봐볼게요. 36번. 심리학자 덴버 얼이 다음과 같은 점을 알려주었는데, 탐험에 대한 동기가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어디에? 호기심이라는 욕구에. 자, 그래서 제시문의 마지막은 이제 뭔가 탐색이나 탐험을 하고 싶으면 뭔가 호기심 때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제시문 다음에 B냐 C냐 둘 중에 소거가 가능한 게 뭐냐를 봤더니 그래서 B에 반응해야 되는 단서 that music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음악으로 가리키는 만한 내용이나 단어가 있어야 될 텐데 제시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B를 이 지점에서 호거를 해주셨어야 되고 C로 가볼게요. 그들은 알려주었는데 호기심이라는 것이 참신함, 참신함에 의해서 자극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참신함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있다고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이어서 이 호기심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유발이 되는지 이걸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C로 먼저 가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C 마지막 문제 봐볼게요. 자, 우리는 뭔가를 여러 번 전에 봤을 겁니다만 뭐의 결과로서 새로운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는 것의 결과로서 우리는 새롭거나 다른 측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배웠을 때 그 사물이 다른 관점에서 보인다라는 건데요. 자, C 다음에 B로 가기 위해서는 음악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C에는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 지점에서 바로 C, A 그리고 A 다음에 이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수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37번 보겠습니다. 맞아. 이 사냥꾼들인데요. 이 사냥꾼들은 단지 원시적인 무기로만 무장한, 아무드가 무장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사냥꾼들은 no real match, 실제로는 매치가 안 됐어요. 상대가 안 됐다는 거죠. 아무드에게는 상대가 안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죽임을 당했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텐데, 가까운 만남에서 부상을 입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가까운 만남은 필수적이었는데, 하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동물 중에 하나를. 그래서 제시문에서는 이제 과거에 사냥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근접 딜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부상을 입었을 것이다. 이런 내용 나왔었고, 자, B, C 중에서 뭐가 소거되느냐 하면 근데요, 자, 보상은 엄청났습니다. 문제요, 한 놈이 쓰러졌을 때. 자, 그래서 지금 부상을 입었지만 부상은 그래도 훌륭했을 것이다. 자, 이 내용 벗으로 연결할 만한 내용 괜찮았어요. C에 있는 내용 가볼게요. 자, 느리게 그리고 부정확하게 아마 무의식적으로 사냥꾼들은 이동했습니다. 뭘 가로질러서요? 육지로 된 다리를 가로질러서요. 자, 그리고 최초의 이민자가 되었어요. 새로운 랜드. 자, 이 지점에서 제시문 다음에 쓰인 어떠냐? 뭔가 좀 생뚱맞은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죠? 육지를 건너서 신대륙의 주민이 되었다. 갑자기? 자, 이런 느낌인데 그렇다고 해서 C를 바로 소구할 수 있냐? 자, 여기서 조금 망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 A로 한 쌍을 먼저 만들어 보자.
자, A를 보시면 그들 중에 일부는 이동을 했을 건데 보트를 타고 이동했을 겁니다. 해안을 따라서.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걸었습니다. 여기서 보트를 타고 이동을 했다. 자, 이 내용의 댐으로 가리킬 만한 복수명사 어디 썼냐라는 건데요. 자, B의 마지막에 사냥꾼들을 가리킬 수 있죠. C의 마지막 문장의 복수명사는 thousands of years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선 B랑 A가 한 쌍으로 무조건 확정이다. 요거를 먼저 체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C의 위치를 고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 C 되는지 보면은 한 2만 년 전에 빙하기의 정점에서 해수면이 정말 낮았다. So that. 그래서 마른 육지가 결합시켰다는 거예요. 지금은 분리된 대륙. 옛날에는 빙하기 시절에 육지가 서로 연결돼 있었다. 그래서 육지 다리를 건넜다. 그 육지 다리가 이제 설명이 좀 되네.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A, C 요거 괜찮은 선택 되겠고요. 자, C 다음에 B. C의 마지막은 북아메리카는 사람이 안 사는 상태로 남아있었을 거다. 이런 표현인데요. 근데 이게 보상이 훌륭했다. 하나가 쓰러졌을 때. 여기서의 원도 사실 대명사라서 이거는 제시문에 있는 요 맘모스를 의미할 수는 있지만 C의 마지막에 있는 어떤 것도 가리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C를 소거해주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제시문의 흐름을 전환하는 표현이 있느냐. even so가 사실은 however랑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문에서 흐름이 갑자기 뒤집히는 구간이 있을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한 문장으로 바로 가보면은, 자, 연구원들은 보도했습니다. 다양한 비언어적 특징들을요. sarcasm은 비꼬는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꼬는 것에 어떤 비언어적인 특징이 있는지 대부분은 disagree, 의견이 다른데 왜 있어서 whether, 비언어적 단서가 필수적인지에 있어서 의견이 다릅니다. 뭐에 필수적이에요? sarcasm의 인식에 있어서요. 혹은 감정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감정, 이것을 유발하는 감정을. 자, 요거는 문맥상 어떤 내용이죠? 의견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비언어적 단서가 야, 이게 꼭 필수적이냐? 이 sarcasm, 비꼬는 걸 인식할 때 이 비언어적 단서가 꼭 있어야 되냐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있고, 아니 이거 필수적이지 않다라는 입장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꼼을 촉발하는 감정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불편한 질투라든지 이런 감정이 있어야 비꼬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비언어적 단서가 이런 감정을 인식할 때 꼭 필요하냐 라는 거에 관해서는 그렇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니다 이런 관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다른 내용이 등장을 했는데 이어서 2번 봐볼게요. 자, also 게다가 비언어적 단서는 더 나은 지표입니다. 뭐에? 화자의 의도에. 우선 also는 앞에 나온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일단 여기서 잠깐만 also가 나오려면은 뒤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죠? 앞에서 사람들의 의견이 각각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의견이 다른 점이 또 설명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비언어적 단서가 그 화자의 의도를 잘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추가되려면 앞에서는 비언어적인 단서가 뭔가를 알려준다. 이 내용이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 지점에서 2번이 뭐야 갑자기 자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잘 읽은 거고
이거 초반 너무 급하게 읽었으면 이거 캐치 못하고 뒤에까지 가서 시간이 좀 많이 소모가 됐을 것 같아요. 뭐지 갑자기? 라는 느낌이 들면 자, 제시문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런데 연구는 확인시켜 줍니다. 이런 결과를요. 비언어적인 문서가 더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언어적 단서들보다. 특히 문제, 언어적 단서와 비언어적인 단서가 conflict, 충돌을 할 때요. 지금 제시문의 내용은 비언어적인 단서가야 그래도 더 신뢰할 만하다. 이거 연구가 알려준 거다. 너네 의견 서로 다른데 연구해보면 다 나와. 비언어적인 단서가 믿을만해. 게다가 비언어적인 단서가 의도도 잘 알려줘. 이렇게 되면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에 답을 체크해주고 나머지 혹시 이상한 곳이 있는지 확인차 후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소, 얼소의 기능 두 가지는 꼭 체크해 주세요. 39번 봐볼게요. 자, 39번은 제시문 가볍게 봤더니 흐름을 전하는 표현은 딱히 없어요. 자, 그러면 지문에서 뭔가 끊겨 있는 구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총체적 가치, 세트,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 우리에게서의 중요성이 우리의 가치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제 우리의 가치 체계를 만들고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방법인데 어떤 방법? 우리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행동하는 방식이 종종 영향을 받아요. 뭐에 영향을 받냐면 how important,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치가 우리에게 relative to 뭐뭐와 비교해서 이런 뜻이야. 다른 것과 비교해서 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향을 받습니다. 네. 즉 우리가 이제 행동하는 방식이 가치 체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되면서 연결 괜찮죠? 네, 예를 들어서 결정하는 거예요. 뭘 결정하는 거냐면 whether to 뭐뭐 할지 이런 뜻이에요. 토요일 오후를 자, spend는 뒤에 ing가 오는데 뭐뭐 하면서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가족들과 쉬면서 보낼지 아니면 운동을 하면서 보낼지를 결정하는 건 뭐에 의해서 결정될 거냐면 상대적인 중요성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특히 어디에 두는 가족에 두는 혹은 건강에 두는 중요성에 의해서요.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면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 네, 쉬면서 보낼지, 운동하면서 보낼지, 행동 방식이 뭐에 영향을 받는다? 가치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족이 중요한지, 건강이 중요한지, 자, 이 가치체계에 따라서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치 갈등이라는 걸 경험하는데, 언제? 당신이 뭔가를 할 때요. 자, 어떤 걸 할 때냐면, is consistent with one value. 한 가치하고는 일치하는데, 또 다른 중요한 가치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무언가를 할 때 가치 갈등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치 갈등을 언제 경험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하고는 잘 맞는데 저 가치하고는 안 맞는 뭔가를 할 때 가치 갈등이라는 걸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맥락 나왔고 네, 그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치 갈등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만약 그들이 일회용 기저귀를 아이들을 위해 살 때요. 자, 지금 가치 갈등의 어떤 사례가 제시된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서 너무 큰 맥락만 보셨으면 요거 놓쳤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네. 자, 이 대명사로 가리킬 수 있는 복수명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앞 문장에는 이 데이로 가리킬 수 있는 복수명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 뭐지? 자, 이런 반응 나와야 되고요. 그때 제시문을 넣어봤더니 여기서 데이로 가리킬 수 있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바로 4번 골라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너무 큰 맥락만 보기보다는 자, 이런 대명사 연결어 지시어
자, 이 단서들을 같이 확인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40번 요약문 봐볼게요. 절반 정도까지만 가고 A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과학 실험에서는요, 자, 이게 성공하건 실패하건, 어, 잠깐만. 아, 주어는 이거죠. 과학에서 한 실험은 is logically followed.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또 다른 실험이 따라옵니다. 이론상으로는 무한한 progression. progression은 진전 이런 뜻이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는 단계 속에서 하나의 실험이 있으면 다음 실험이 따라오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근본적인 미스는 이제 통념이라는 뜻도 있죠. 근본적인 통념에 따르면 현대과학에 이러한 진전은 항상 대체하는데 작은 과거의 지식을 그래서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더 작은 지식을 더 큰 현재의 지식으로 대체한답니다. 이 진보라는 걸 생각해 보면 항상 그 이전에 작은 걸 더 큰 지식으로 취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다시 대체될 건데 yet larger, 훨씬 더 큰 지식으로 대체될 겁니다. 미래에. 이와는 반대로 예술에서는 이라고 하는 걸 보면 자 지금 일단 여기서 맥락이 한번 끝난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A를 볼게요. 오지만 과학적 지식이 여겨지지만 뭐 하는 것으로 진전 혹은 진보하는 것으로 뭘 통해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어떤 실험이라고 했었냐면 하나의 실험 다음에 다른 실험이 따라오는 관계입니다. 1번, 2번 연속적인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성공적인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successful하고는 달라요. successful은 성공적인, 성공한, 요거는 연속적인이라는 뜻이에요. 통제된 아니고요. incidental 이거 덜 중요한, 부수적인이라는 뜻인데 되게 연속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어서 1, 2번 후보로 나오셨어야 되겠죠? 내친 김에 B까지 읽어봅니다. 자, 반면에 예술 작품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unique, 고유한, valuable, 귀중한. 창작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경향이 있고요. 어, no limitless sequence implied. 뭐가 없냐면 무한의 네, 연속이 암시되는 게 없습니다. 자, 이거 조금 어려웠는데 이 예술 작품의 특징을 이번엔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어떤 경향이 있느냐? 이 연속적이다의 반대를 사실 고르시면 되거든요. 조금 더 단서를 얻어보고原문 가볼게요. 자, 보시면 예술에서는 없어. 무한의 순서라는 게 없어. 이 작품에 무한의 순서라는 게 없어. 찾아지지도 않아. A라는 작품이 있고 A의 2, A3, 이 작품의 연속이라는 게 아예 없어. 그 어떤 예술 작품도 반드시 뒤따라오지 않아. 두 번째 작품이 그쵸? 어, 별에는 밤 2, 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더 나은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 연속체가 없다는 것이고, 과학의 방법론을 고려해봤을 때, 잠깐 요건 과학 이야기잖아. 과학 이야기는 뭐 우린 예술 이야기만 찾으시면 됩니다. 예술은 연속체가 없다. It appears that 예술에서는 두 번째 기회라는 거 없어. 두 번째 기회 없어. 딱 한 번만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한 번의 기회만 있다는 거. 각각 Divine Comedy and King Lear. 그러니까 이 작품에는 한 번의 기회만 있다. 이거. 이어서 단테 셰익스피어 이야기로 나오는데 여기도 사례겠죠. 얘네가 죽어버렸잖아. 작품 쓰기 전에 아무도 못 만들어. 딱 한 번의 기회만 있어. 얘 아니면 못 만들어. 요 내용 답을 수 있는 선택지 고유하다, 귀중하다, 창작자에게 있어서 고유하다. 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